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소인수분해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소인수분해를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인수분해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소인수분해의 정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수를 소인수들의 곱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이면서 인수인 친구들을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가 소수라는 것은 일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를 갖지 않는 수, 인수는 어떤 수들의 곱수로 표현할 때 그 곱수로 표현한 수를 인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는 어떤 수를 소인수의 곱수로 표현한 거다라고 정의 내리고, 두 번째, 그러면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12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를 찾아서 소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면 6이 되고요. 다시 6을 소수로, 작은 소수로 나누면 3이 돼서, 자, 2, 3은 소수들의 곱이죠. 그래서 12라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예,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12를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자, 12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9구단을 이용하면 4, 3, 10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3은 소수지만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들의 곱수로 다시 나타내면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결국에 옆에 있는 것처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배웠고요.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하면 왜 소인수분해를 하냐? 소인수분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소인수분해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유. 자, 첫 번째. 자, 소인수분해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자, 모든 약수 또는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8이라는 수의 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곱해서 8이 되는 모든 수를 다 찾아줬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8을 소인수분해해요.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하고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주냐면, 여기 지수가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고 이 지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지수를 이렇게 써줍니다.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 근데 모든 수의 0제곱은 수학적으로 1이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2의 세제곱은 8이고 2의 제곱은 4고 2의 1제곱은 2고 2의 0제곱은 2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의 얘는 모든 약수를 우리가 구해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니까 8의 약수의 개수는 1, 2, 4, 8로 4개가 나오죠. 이 4개가 어떻게 나왔냐? 라고 계산을 했더니 이 3이라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뭐가? 4가 약수의 개수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소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소인수분해 되는 경우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모든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가 있어요. 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또는 3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모든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수가 작은 친구를 차례대로 써주면 2의 제곱, 2의 1제곱,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3의 1제곱도 약수의 개수는 1과 3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가로에는 2의 제곱의 약수인 1, 2, 4를 써주고요.
세로에는 3의 약수인 1, 3을 써줘서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1, 2, 4.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4는 4,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4는 12 해서 6개의 수가 찾아지는데 이 6개의 수가 결국에 뭐가 되죠? 12의 모든 약수를 찾아준 거고요. 실제로 6개의 약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이 약수의 개수는 실제로 이 모든 약수를 구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2의 제곱에서 지수, 3의 1제곱에서 지수, 위에서 어떻게 구했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준 게 약수의 개수였죠? 그럼 여기다가도 2에다가도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1에다가도 1을 더해줘서 두 개를 곱해주면 얘는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수가 나오죠. 결국에 6은 뭐가 돼요? 12의 약수의 개수가 됨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거나 어떤 수의 모든 약수를 찾을 때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는 약수,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최대 공약수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 12와 20이라는 두 수가 있을 때 12와 20을 공통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수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눠줬더니 6과 10이 되고 그 다음에 6과 10을 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아줬죠. 이게 3과 5가 되고 3과 5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세로축에 있는 2 곱하기 2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찾았죠? 최대 공약수로 찾아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소인수분해죠. 그래서 12라는 거를 소인수분해예요. 방금 전에 살펴봤죠? 2의 제곱 곱하기 3. 2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주 중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냐면 두 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2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지수가 작은 친구를 찾아주면 돼요. 자, 공통인 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수를 찾아주면 얘가 뭐가 되죠? 최대 공약수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죠? 공약수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공약수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최대 공약수가 4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결국에 약수가 뭐가 되죠? 공약수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쉽게 12와 20의 공약수는 결국에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1, 2, 4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실제로 소인수분해 했더니 어떤 수의 모든 약수, 약수의 개수, 최대 공약수 또는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 있네요. 너무 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면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로 풀 수 있는 문제상의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보통 최대 공약수를 풉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큰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장점이 있냐 소인수 분해하면 여러분 놀라운 장점,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소 공배수의 문제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12와 20에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자, 12의 배수를 찾아줬죠. 그래서 배수를 찾아주니까 12, 24, 36, 48, 60, 땡땡땡. 그 다음에 20의 배수를 찾아줬죠. 찾아주니까 20, 60, 40, 60, 80, 100, 땡땡땡. 자, 이 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는 60, 120 이렇게 나오니까 자, 공배수는 우리가 뭐로 알고 있냐면 60의 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배수가 60의 배수니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가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60이에요 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숫자를 나열해 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쉽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알고 있고요. 20이라는 수는 자, 2의 제곱 곱하기 5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수 중에서 자, 모두 다 들어있는 수, 모든 수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자, 이 중에서 지수가 큰 친구를 택해 주는 겁니다. 즉, 모든 수 중에서 지수가 큰 수를 선택해 주면 얘가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라는 성질을 알게 돼요. 실제로 최소 공배수는 이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2와 20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수를 찾아주죠. 그러면 6과 10으로 나눠지고 2로 나누면 다시 2로 나누면 3과 5가 되고 3과 5가 뭐가 됐죠? 우리가 서로 소가 됨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는 어떻게 곱해주냐면 최소하고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그래서 얼마? 60이 최소 공배수다 라고 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방법 외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어떤 문제들이 최소 공배수의 문제냐라는 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지문상에 최소 공배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적은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나 또는 가능한 적은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나 최소한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다시 만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를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 소인수 분해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소인수 분해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